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는 김 씨. 상견례를 치른 후에는 아이까지 생기면서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집착을 보이던 아내. 어딜 가든 영상통화는 기본이고 3일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검사할 정도였는데요. 결국 김 씨는 날로 심해지는 의부증을 고쳐보려는 마음에 며칠간 집을 나가버렸고, 그런 김 씨를 찾아온 장모는 느닷없이 늦둥이 처남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사실 처남이 아니라 자네 아들이네라며 아내가 김 씨 몰래 본인의 아이를 낳았다는 건데요. 그 순간 10년 넘는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으로 느껴졌다는 김 씨. 그가 모르는 사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오늘도 역시 제보 사연입니다. 시작해보죠. 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보자가 20대 후반인데요. 친구 소개로 아내를 만났다고 하고요. 처음에 2년간 연애를 했었는데 상견례 후에는 나이가 좀 어리니까 천천히 좀 결혼을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 이후에 결혼을 서둘러 진행을 했고요. 결혼 후에 딸을 지금 낳고 예쁜 딸까지 출산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부럽지 않은 신혼생활을 계속 이어갔는데 결혼한 후에 뭔가 삐걱삐걱 거렸던 것입니다. 자, 평소 보이지 않던 이 아내의 집착이 시작됐다. 네, 일단 제보자의 직장이 20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퇴근했다고 하면 그 20분을 못 참고 어디냐, 출발한 거 맞냐, 왜 도착을 안 하냐, 어디까지 왔냐 이런 것들을 캐묻기 시작을 합니다. 영상통화도 어딜 가나 기본이어서요. 만약에 차에서 받았다, 그러면 뒷좌석까지 이렇게 다 비춰줘야 합니다. 회식을 갔다 하면 옆자리, 뒷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다 인증시켜줘야 합니다. 3일에 한 번씩 휴대전화 검사를 했고요. 전화 목록을 쭉 봐서 모르는 번호가 있으면 이게 누군지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했고요. 택배가 오면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군지 전화를 해서 확인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하루는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그럼 당연히 전화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라. 너 병원이 아니라 모텔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진단서까지 끊어다 확인을 시켜준 적도 있습니다. 또 하루는 출근을 하는데 몸에다가 매직을 가져와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적어놔야겠다. 이렇게 나온 적까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정도가 많이 심한데요, 교수님? 네, 정도가 심한데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그 여성분 결혼과 동시에 육아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과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고 편마비 증세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뇌가 이제 기능이 어디가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집착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망상처럼 이게 아마 의부증도 그와 같은 어떤 뇌 병변 장애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아서 만약에 그렇게 증세의 연장선상이라면 지금 이 부부는 본인들의 어떤 건강의 컨디션, 특히 이제 남편은 아내의 컨디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의부증이라고 단정을 하고 정말 견디기 어렵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사연자는, 제보자는 저런 전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기가 그때는 당신은 좀 못했던 모양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3년 전에 계속 그런 갈등이 이어지다가 3년 전 제보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뭔가를 결심했다고. 그렇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시청자 여러분, 보통 이제 저희 같이 월급 받으면 회사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업을 하면 그거에 10배를 더 투자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에 일정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사업에 집중해야지 사업이 이제 번성을 하는데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끊임없는 의부증의 이제 그 모습이 보이니까 남편 결심합니다. 나 잠시 이 아내의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집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머리를 정말 잘 썼는데 장모에게 전합니다. 저 아내 좀 버릇 좀 고치기 위해서 저 집 잠깐 나갈게요. 라고 하면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 장모 집에 갔다는 겁니다. 자, 집을 나가자 사위인 제보자를 찾아왔다는 이 장모.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제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한테 시간 되냐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해가지고 이야기한 게 사실은 제가 자네 애네 하면서 가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간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대리모 이야기도 그때 다 들은 거죠. 그냥 울면서 그냥 그대로 캐리어 하나 들고 그냥 나왔죠. 그냥 너무 당황스럽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거잖아요.
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까지 다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한 건데 저도 이래독자인데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처남이 아니라 네 아들이다. 자, 이게 놀랄 일입니다. 장모한테는 사실혼 관계 그 동거남이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늦둥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 늦둥이는 이 지금 제보자 딸하고 한 1년 정도 터울이 되고 같이 이제 학원도 다니고 뭐 그런 사이였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늦둥이 자기한테 처남이 되겠죠. 예. 제보자한테는 장모 이런 얘기를 아들이다. 당신 아들이다. 그 자기 자네 딸의 아들일세. 딸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손자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네 아이니까 자네가 돈을 벌어서 아이 책임져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처남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양육을 같이 그 딸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함께 지내다가 이런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숨겼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글쎄 이게 지금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결혼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지 지금 그렇죠. 이게 해결이 됩니다. 뭐 결국은 연애를 한 지 1년쯤 흘렀을 때 아내가 갑자기 부모님 사업을 돕기 위해 가지고 나 중국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문제는 중국을 가기는커녕 어디서 숨어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이 아이인 거고 그런데 아내는 제보자와 교제를 하는 와중에도 여러 명의 남성을 만나서 관계를 가지고 아이고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몰라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출산을 한 게 아닌가 이러한 이제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장모 입장에서는 이제 얘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애를 낳아가지고 하면 결혼 못 할 테니까 그냥 일단 장모는 내 아들로 입적을 시킨 거군요. 네, 그런데 딸을 지켜주기 위해서도 있고요.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실 이 장모한테는 그 사실혼 관계 동거남이 있는데 이 동거남이 늦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낳기를 굉장히 원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뭐 대리모까지 찾으려고 시도를 했고 구하려고 노력도 했고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장모가 딸이 임신했네?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가 아들이네? 이런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장모랑 아내, 이 모녀가 짭니다. 짜고요. 출산을 한 뒤에 장모가 낳은 척 호적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모의 동거남은 아직까지도 그 아이를 시험관 시술로 낳은 자신의 아들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위도 속이고 자신의 동거남도 속였습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 일단 저는 그 제보자에게 이 아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데 아직 유전자 검사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이제 아내와 장모의 주장인데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갔는데 나는 이 사람들과 이혼하고 싶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아내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라서 이 제보자는 분명히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혼 소송이 무려 지금 했잖아요. 자, 이혼이 근데 됐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어요. 소송이 지금 2년 6개월 정도 지금 걸린 상황인데 재산 분할도 받았어요. 예. 근데 문제가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재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내죠. 아내가 집을 샀는데 장모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명의 신탁을 해준 겁니다. 아이고야. 본인 건데 그러니까 사실 장모 명의이기 때문에 이거 재산 분할을 받지를 못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빚도 많은 상황에서 재산 분할 제대로 못 받고 양육비만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진 상황입니다. 아, 집을 샀는데 그걸 장모 명의로 해놔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아하.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장모 명의로 신탁된 이 재산, 집이죠. 이 분할해서 받을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입증을 해서 뭐 명의 신탁이고 돌려받고 뭐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긴 한데 문제는 재판이 이제 끝났어요.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됐고 아마 확정이 됐다면 그렇게 재산 분할이 된 거로 볼 겁니다. 이게 사실 없던 사실이 지금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그 재판할 때도 아마 있었던 사실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항소를 하게 된다면요. 지금 항소 기간도 사실 14일 정도거든요. 그 기간을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기간이 이제 있다면 항소가 가능한데 항소에서 한번 다퉈볼 여지는 있는데 장모가 이걸 인정할지 명의신탁도 뭐가 문제냐면
불법이에요. 준 사람도 불법이고 아. 받은 사람도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산세나 벌금을 엄청 내야 됩니다. 아이고야.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다툴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아, 이게 지금 법적인 부분이라서. 자, 그러면 일단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얘기 듣고 이 시간 정리하죠. 네, 일단 모직님 드라마도 이렇게는 못 만들겠네 하셨고요. 제리메이님 말도 안 되는 처가 식구들이네요. 이러니까 여자가 의부증이 있죠. 크림치즈 곶감님 이거 현실 맞아요? 옹시민님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